데이빈리의 돈이 드는 그림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데이빈리 사장님 기다리신 청취자 여러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내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선 저 제인김 씨한테도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제인김 님이요? 예. 네. 그 청취자분이시죠? 예, 항상 듣는다고 저한테 바로 들으면서 그 제인님이요? 예. 바로 저 페이스북 친구 신청 들어오시고 뭐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예, 저희 예. 위코리아 애청자분이시기도 하고 예. 우리 데이빈리 그 사장님 방송도 자주 들으신다고 저한테도 페이스북에도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너무 고맙다.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야,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예. 그냥 하면 안 되죠. 예. 네, 정말 네, 큰 힘이 됩니다. 저번에 저번 방송에서 현대미술은 구라다 얘기하는 바람에 그 얘기 오늘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거 좀 머리 아픈 거거든요. 네, 이 시간 기다렸거든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도망가고 싶어. 제가 꽉 붙잡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예.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제인 김님께 우리 예. 데이빈리님이 노래 선물 한 곡 해드리면 어떨까요? 좋죠. 네, 어떤 노래 선물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원래 김정호 씨거든요. 네네. 김정호 씨의 그 하얀 나비. 그럼 그거 듣고 우리 제인님, 김님께 바치는 세레나데, 우리 데이빈리 보스님이 바치는 세레나데, 김정호의 하얀 나비 띄워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인님.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일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피어요. 서로 말아요. 이게 바로 네, 김정호의 하얀 나비. 우리 제이님 잘 들으셨나요? 우리 데이빈리 사장님께서 우리 제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세레나데로 노래 선물을 해주셨어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답가로 신청곡 남겨주시고 싶으시면 또 카톡 친구나 혹은 페이스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이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네. 네, 들리네요. 들리셨죠? 예, 들었어요. 예. 뭘 들으셨는데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네요. 네. 제이님 목소리 들으셨다고요? 지금? 그럼요. 진짜요? 우리 이제 감성으로 듣잖아요. 예. 저 역시 미술을 센스. 좋아하시면 네. 좋아하시면 그런 감성으로 듣습니다. 네. 가슴과 가슴으로. 역시 우리 예. 데이빈리 사장님은 아리스트답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애드립을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우리 사장님 페이스북을 종종 들여다 보고는 하는데 예.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요? 이게 그 프랑스 작가가 만들었다는 이 체어인데 의자인데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등받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접혀가지고 굉장히 그 쉬운 작업 아니에요. 네,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작품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슬슬 이제 서서히 얘기를 할 텐데 그림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아니면은 그 어떤 집에 소품 같은 것들 네. 좀 괜찮은 소품들을 구입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이 앤틱 스와밋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앤틱 스와밋이 첫 번째 썬데이는 파사데나 시리 칼리지에 있고 네. 세컨 썬데이는 로즈볼이고 네. 떨드 썬데이는 롱비치고 네. 네 번째 썬데이는 산타모니카에 이제 앤틱 스와밋이 있어요. 저는 그 토펜가 캐년이라고 네. 거기는 별로예요? 거기는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리부에서 토판강캐너 쪽으로 가다가 그 앤틱 그 길이 쫙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건 팔 거예요. 그 산타모니카로 가져가서. 그렇죠. 로즈보로하고 이제 그 로즈보로하고 롱비치가 가장 스트롱하죠. 가장 스트롱한데 네.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네. 미술 시장이 팔로가 작가들이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그죠? 네. 전시하고 그게 못 팔렸어. 그러면 작가가 집에 갖다 놓다던가 아니면 갤러리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요? 팔로가 없었어요. 팔로가 유일하게 앤틱 수아밋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작품들이 많이 그 앤틱 수아밋 쪽으로 흘러나왔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한 30년, 40년 전에 앤틱 수아밋에서 작품 산 사람들이 지금 뭐 대박 터졌다고 제가 그분들은 다 밀리어너일 거예요. 우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나 캘리포니아 모던 그 뭐 앱스트랙 작가들 네. 30년 전에는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죠. 비싸지 않았죠. 쌌죠. 뭐 2,000불 몇 천 좋은 불? 작가들도 한 뭐 2,000불, 3,000불이면 편하게 샀죠. 예를 들어서 에드가 페인 같은 작품은 500불, 600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에드가 페인 작품이 뭐 서브장마다 얼마나 틀리지만 뛰었어요? 지금은 뭐 한 10만 불, 20만 불 하겠죠. 그게 작품성마다 몇 년생에? 한 20년세예요. 와. 그러니까는 할만하네요. 앤틱 수아밋이라는 데가 그런 메리시 요즘은 이제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앤틱 수아밋가도 이제 모든 밴더들이 다 스마트폰을 다 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작품들을 보고 근데 네. 요즘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짜를 많이 갖고 나와요. 그래서 앤틱 수아밋에서요? 그렇죠. 가짜에 대한 분별력을 확실하게 길러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그렇죠. 그 프레비던스에 대한 것도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는 이유는 네. 주로 저는 옥션에서 이제 작품을 구입하지만 거기 가는 이유는 옛날에 그 했던 그 밴더들 네. 한 30년 40년 장사했던 그런 사람들 저는 피커들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좋은 작품들을 다 집에나 자기 소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난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야 좋은 작품 좀 나한테 레미노. 그러면 가인들이 이제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네. 제가 이제 가서 절대로 집은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러면 위험하죠. 위험한 것도 이렇게 자기 물건들, 자기 작품들을 이렇게 쉽게 보여주지. 그러니까 바람 탄다고 그러는데 잘 보여주지 않는데 지금도 네. 앤틱 수아밋 같은 로즈볼 같은 데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새벽 6시 30분까지는 제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가면은 새벽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꾼들이 와요. 뭔가 좀 아는 분들. 꾼들이 오죠. 근데 네. 그 프렌치 그 체어도 아크릴로 돼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요.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산 건데 정말 우연하게 제가 구입한 건데 가격 여쭤봐도 되나요? 가격이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옥션에서 한 적어도 한 4-5천 불을 하겠죠. 그럼 우리 사장님이 구입하신 가격은 그보단 싸죠. 많이 싸죠. 근데 빈티지거든요. 1970 제가 예상한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니멀리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미니멀리즘이 뭐냐? 1960년대에 미니멀리즘이 이제 사조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 추상 편지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니멀리즘이 나왔는데 굉장히 간소화하고 그렇죠. 색도 아주 최대한 적게 근데 쓰고. 그 미니멀리즘이 이제 그 그림 쪽에서는 어떤 물성에 대한 어떤 그 시각적인 뭐 평면성과 시각성을 부정하고 네. 그 오브제를 가지고 이제 작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미니멀리즘이 어떤 변화를 주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의 작품들은 평면성에다가 시각적인 요소를 색감이나 구성을 보고 했는데 네. 미니멀리즘은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냥 오브제 물체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벽돌 딱딱딱 그냥 놓고 의미 한간에는 또 비판의 소리도 당연하죠. 있었어요. 갖다 붙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 그 이전까지는 모든 작품들은 그 작가가 그쵸. 이 작품이 손이 어떻다. 가야지만 그건 작품으로 인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이 작가가 이 작품은 어떤 미닝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평면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미니멀리즘에서 그 깨진 게 뭐냐면 네. 꼭 평면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회화성을 부정을 하면서 이 조각은 아니지만 입체성도 나타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그 벽돌이든 어떤 뭐 나무든 이렇게 네. 이런 거를
그냥 의미 벽이든 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거를 뭐냐면은 네. 이거를 판단하는 거를 네. 작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와서 구경하신 분들 관람객들의 자아 인식으로 느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느껴라. 관객의 목으로 관객의 목으로 거군요. 던져준 거예요. 네. 목으로 던져주면서 미니멀리즘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그 전에는 그 작품을 전시할 때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네. 미니멀리즘이 나오면서 장소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점 부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공간이 같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 네. 그것 때문에 더 미니멀리즘 더 발전된 게 설치 미술이 나왔고 네.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미니멀리즘 작품들이 디자인 쪽으로 이제 퍼졌죠. 그래서 네. 그게 1960년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칸디나비아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네. 가구나 이런 거 보면 아주 간소하면서 네, 심플하면서 작품 같기도 하고 또 실용적인 면도 그렇죠. 가미돼 있는. 그게 이제 모든 게 미니멀리즘에서 이제 나온 도입된 거예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작품들 그 가구 같은 걸 보면요, 네. 너무나 예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때 인체 구조, 예, 당시는 뭐 이런 실용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어떤 배치를 했을 때 작품성의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다 보는 그렇게 거예요. 예, 디자인을 그래서 했었잖아요, 예, 그때가. 그 시대 70년대 그 미니멀리즘 작품 그 가구나 이런 거 보면요, 기가 막 탄성을 질러요. 네. 정말 기가 막히는데 이거 맞아요. 작품 역시 70년대 프렌치의 작가가 만든 거. 제가 그 안에 밑에 레이블이 없어서 이제 지금 서치하고 있는데 네. 작품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앉아 보니까 인체 구조적으로 딱 맞아요. 아, 편해요. 편해요. 심지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누구야 그 와그너 작품을 와그너의 체어를 제가 비싼 값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네. 와그너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느낌이 그 색감도 너무 좋고 정말 모던하고 근데 네. 이거를 현대 그 작품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70년대 거예요. 70년대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거니까 더 구조적으로 더 스트롱하고 정말 좋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정말 센세이셔너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제가 가니까 아는 친구가 그걸 팔더라고요. 내놨어요. 네. 이제 새벽에 나왔으니까 바로 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 그래서 저는 깎질 않아요. 딱 보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거든요. 얘는 잘 밸류가 딱 몰라요. 나오나요? 얘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주고 야 갖고 있어 하고 제가 나왔더니 1시간 반 정도 있다 다시 오니까 이거 너한테 괜히 팔았다고. 후회하시던가요? 와 그러니까 얘가 야 이거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물어보더라 이거야. 그래서 너한테 괜히 팔았다 그래서 야 너하고 나하고는 잘 알지 않니? 내가 니네 스토어도 가보고 나는데 그럼 나한테 팔아야지. 그러니까 알았다. 근데 작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형님 발 빠르셨네요. 그래서 이제 일찍 가는 거인데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그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할 때 네. 제가 한번 그 앤틱 수화미술 오시라고 그랬었어요. 네. 와서 이제 작품을 보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는 작품과 그 일반인이 보는 작품은 그렇죠. 틀려요. 그래서 한국 대개 분들은 화려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저는 작품성을 봐요. 그러니까 그 작품성을 어떻게 보냔 말이죠. 그건 저도 뭐라고 제가 한 10만 점 이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목이 꾸준하게 예. 이 길러온 안목이 그렇죠. 있는 분들이어야지 그래서 가능한 것 그런데 같아요. 가면은 뭐 500불, 1000불 미만으로 좋은 정말 괜찮은 작품들을 구입할 수는 있어요. 뭐 그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 되는 어떤 그림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를 투자해서 집에 걸어 놓으면은 그 비용에 대한 효율성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앤틱 수화믹 같은데 소일거리로 네. 가면 재밌어요. 저는 그 앤틱하니까 갑자기 또 쓰라린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펜가 캐년이라는 곳에 그 앤틱 수화믹 같은 곳이 쫙 즐비하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년 그렇죠. 전에.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구경을 갔다가 너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 뭐라 그러죠? 화장대가 있는 거예요. 3단 서랍으로 된 화장대가. 굉장히 디자인도 독특하고 뭔가 이 모던하면서도 뭔가 앤틱하면서도 굉장히 그 눈에 확 들어오고 왠지 그 화장대가 덩그러니 이렇게 그 배치가 돼 있는데 저를 향해서 이리 와, 나 데려가 이런 게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한 몇백 불 주고 샀어요 그거를. 근데 그 살 때 이제 이것저것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뭐 굉장히 고가구고 뭐 이 디자이너가 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막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온통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걸 칠한 뭐 물감도 뭐 무슨 물감이라고 막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뭔가 있어 보이고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덥석 거의 한 1,000불 가까이 오 주고 마이 갓. 샀어요. 사서 몇 년을 저는 아 이거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예, 작품이다 하고선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약간 그 미술품을 그 수집하는 아는 지인이 한국에서 놀러를 예, 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앤틱 수화민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걸 샀다. 예. 그래서 한번 봐봐라. 이러면서 막 자랑하듯이 예. 딱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서랍을 쭉 뺐는데 갑자기 서랍이 뚝 떨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안쪽을 봤더니 이 수작업이라고 했던 것이 이 그 서랍 바닥이 예. 이게 빠개졌더라고요. 그걸 본드로 붙여놓고 안에 뭐 플라스틱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네, 한마디로 속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네.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팁으로 네. 그래서 모던 가구가 나와서 예서 메이크업 같은 작품이 이제 제가 거기서도 이제 메이크업의 그 테이블을 샀는데 그 테이블이 데스크가 일반 옥션에서 뭐 한 3,000불, 5,000불 사이 해요. 네네. 근데 제가 일단 근데 저도 메이크업 건지를 몰랐어요. 네. 몰랐었는데 모든 그 가구나 이런 것들은 그 데스크 같은 거는 서랍 있잖아요. 네네. 서랍을 딱 열면 안쪽에 컴퍼니 네임이 딱 박혀져 있어요. 아니 근데 손도 못 대게 하던데요. 그때 살 때는 다그 그거 보고 굉장히 귀한 뭐 어떤 그 보물단지처럼 그리고 이제 만져보지도 못하게 이게 하더라고요. 합판으로 만들어졌나 옥으로 만들어 맞아. 틱으로 만들어졌나를 그건 봐야죠. 이게 몰랐어요. 툭툭 두들기면 저희는 알죠. 아 그래요? 그럼요. 두들겨를 못 두들겨 딱 봤네. 두들겨 보고 뒤를 가서 보면은 이게 네. 합판인지 뭔지 저희는 탁탁 두들기면 이게 옥인지 틱인지 그래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사는 그때 거예요. 살 때는 뭔가 소재가 특이한 거 무슨 나무라 그랬는데 네. 그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합판이라고. 합판이죠. 그리고 이렇게 뭘로 긁었는데 벗겨지더라고요. 벗겨져. 네. 물감은? 위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그 코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쉽게 벗겨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섣불리 내가 알아야만 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 같은 모르고 경우에는 했더니만. 저는 뭐 모던 미술도 뭐 저거 하고 한국 고미술도 하고 미술도 하지만 네. 제가 그 현대 그 빈티지 가구에 대한 관심이 뭐 디자이너들 가구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네. 찰스 임스나 뭐 네. 와그너나 뭐 이런 것들 그때 메이크업 이런 것들 사장님을 미리 알았었더라고요. 그런 걸 저는 구입을 네. 또 제가 잘 아는 그치네요. 지인은 제 대학교 후배는 네. 자기 집을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리모델링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선배님 좀 도와달라 이러더라고. 뭘 도와주냐? 그러니까 가구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모던풍으로 할 거니 어떻게 네. 모던풍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 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달 기간을 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사진 하나 퉁퉁 이 작품이 누구 거고 이런 건데 한번 봐라. 근데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봐라. 설치해 봐라. 그러면 설치해 보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 그래 내가 사서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거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 훨씬 저렴하죠. 훨씬 저렴하죠. 그러나 가치는 훨씬 높고. 그거는 그런 거 모든 가구 그 빈티지 가구들은 진짜 알았더라면. 빈티지 가구들은 계속 오늘하고 내일 가격이 틀려요. 올라가죠. 작품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는 그런 걸 전혀 알 네, 길이 그래서 없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오시면은 전부 다 모조품을 사는 거예요. 저처럼요. 네. 네.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말 공부 많이 이번에도 가서 그거를 작품을 제가 그걸 아크릴 그 체어를 사놓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부럽네요. 나중에 갤러리를 차리면은 제가 네. 그거 다 이렇게 비치를 해놓을 하실 거예요? 거거든요. 너무 아름다. 그럼 앉아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 찰스 임스 것들 뭐 메이크업 뭐 이거 정말 디자이너들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하는 피커들을 좀 잘 알아요. 피커들이 이 피커들은 주로 이제 뭐 애리조나 텍사스도 가고 뭐 가깝게는 팜스프링 같은 데 가서 이제 구해오거든요. 완전 프로페셔널한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컨택이 되죠.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얘기하면 저는 절대로 뭐 가격 깎고 이러지는 않아요. 저도 가격을 아니까 저는 쉽게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서로 간의 그 신뢰감이에요. 그래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던 밀레 파나 같은 것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가격 딜하는 게 그거 약간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밀레파나. 딜이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싼 가격은 아니니까. 네, 워낙 귀한 거라. 그때 그건 또 밀레 그 벼이삭 줍는 여인은 그 네. 파나가 그 후대 앱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여기 이베이 들어가면 뭐 100불, 200불 해요.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다 이제 밀레가 하는 작품들이 아닌 거죠. 그거를 그거를 다 모작들이죠. 근데 네네. 그거를 정말 first state나 second state 같은 거를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 구별을 할 줄 아니까. 어떤 걸 보고 구별이 가능한가요? 종이질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종이질을 보고. 종이질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리고 first state에 나온 것들 공부를 해야죠. 인터넷 들어가든 아니면 뭐 뮤지엄을 가든 해서 네. 그 first state의 그 시대 때 그 종이 재질 이런 걸 연구를 한 게 예를 들어서 버넴스에 이제 프린트만 전문적으로 한 스페셜리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가서 만나서 저는 뭐 시간 나면 저는 가성애들하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야 이거 이런 거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 친하니까 얘기를 해줘요. 자기네 경험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네.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작품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네.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알 수가 없기 길이 때문에 없죠. 그거 당장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비관한 예로도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네. 제가 아는 분이 박수건 판화를 샀다고 집에다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네. 박수건은 판화를 직접 박수건이 판화해가지고 그분이 사인해서 해놓은 게 아마 한 점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지 박수건 판화는 시장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건 다 애프터예요. 네네네. 그냥 그 기념품적으로 이제 박수건 재단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면 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를 박수건에 진짜 판화라는 식으로 뭐 몇천 불에 파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네? 한 점밖에 없는 걸? 아니죠. 박수건의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생전에 판화를 하기 위해서 제작해 놓은 목판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직접 목판을 종에다 찍고 사인을 해야만이 그게 오리지널 그렇죠. 판화가 되는 오리지널이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질 않으신 거예요. 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목판을 나중에 사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박수건 재단이나 어떤 이런 데서 기념품적으로 그거를 찍어가지고 박수건 그 도장 같은 거 하나 딱 해서 그거는 박수건의 작품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알 길이 없잖아요. 네, 아니요. 근데 확인할 길이. 그거를 한국에서는 판화에 대한 개념이 많이 좀 여기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통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게 그거는 작품들이 정말 여기 와서 히스토리에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우린 인정을 안 하. 데코레이션 아트로 데코레이션 작품으로 생각하지 진짜 작품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작품을 집에 아는 분 집에 가니까 쫙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네요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와이프가 정말 좋냐. 그래서 아니야 저거 답답하다. 답답한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제 와이프한테만 얘기를 했죠. 근데 작품을 살 때는 정말 그냥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갤러리든 어디 가든 갤러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갤러리가 전시하면서 작품 파는 갤러리가 있고 네. 작가들 전시하면서 또 다른 갤러리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작품들을 소장한 작품들 아니면 위탁받은 작품들을 판매하는 갤러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작가의 전시를 하는 갤러리에서는 위작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작가가 전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작품만 판매하는 갤러리는 네. 가짜 일 가능성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미로나 최현수지 작가 미로나 네. 달리 살바도 달리 최현수지 작가 살바도 달리 미로 뭐 피카소 정말 조심해야죠. 많잖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많아서. 그래서 10년 전인가 여기 이 캘리포니아 여기 LA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엄청 모작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미로나 뭐 달리나 이런 건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워낙에 또 오리지널 구하기 힘든 작품. 아니죠. 이제 우리가 작가들이잖아요. 유명한 옥션 가면은 저 같은 데서 뭐 버넘스나 그럴 크리스나 수가 있어요? 소더비 같은 데는 저건 믿죠. 네네. 거기는 스페셜리스트가 다 있기 일반 때문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렇죠. 일반 작가들을 갤러리에서 그림만 전문적으로 파는 갤러리에서는 저는 네. 그 미로나 살바 달리 작품은 저는 절대 안 산다는 거죠. 믿을 네.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비던스에
대한 명확한 게 없으면 저는 사실 안. 왜냐하면 또 종이 위에다가 다 유리나 프레임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구분할 수도 뜯어서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옥션에서는 판화가 나오면은 그 사겠다는 사람이 프리뷰 할 때 판화를 뜯으라면 다 뜯어줘서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옥션에서는 그렇게 해줘요. 프리뷰 할 때 네네. 다 뜯어줘요. 그래서 종이 재질을 실질적으로 종이 재질을 보여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현미경 그래야 망원경 하죠. 저 이렇게 돋보기든 제가 그 프라이빗 제가 갖고 있는 그 폴러블 현미경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스페셜한 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요. 어. 근데 일반 갤러리 그 그림 파는 갤러리 가면은 그 뜯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그럼 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일반 의심을 그림 파는 해야겠네요. 갤러리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네네네. 저는 이제 하도 많이 오래 다녔으니까 그 그림 파는 갤러리도 저는 가요. 근데 네. 그 갤러리 주인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한테 가짜 팔았다가는 장사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소문 낼 수도 있으니까. 야, 제가 아는 사람이 뭐 이쪽 그림 그 시장 쪽에서는 저도 한국 사람 중에서는 제가 유일할 거예요. 뭐 많이 하니까 네.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저한테는 절대로 가짜를 팔지는 못해요. 저도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또 갖고 있는 툴이 있어요. 유리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툴로 보기 때문에 저는 너 이거 가짜인데 나한테 진짜라고 얘기해? 다시는 안 가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림을 볼 때는 정말 일반 아마추어들은 네. 그런 뭐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이 어디에 나왔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그러면은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죠. 우리 광고 잠깐 듣고 돌아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현대 미술은 구라다라고 던져 주셨거든요. 자, 그 얘기 옷깃 스치는 인연. 잠시만요. 맺을 사이도 없이 사람들은 무엇에 그리 바쁜 것일까요? 그런 당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거리 식사에 나의 시간을 맞바꾸고 눈과 귀, 혀를 자극하는 맛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우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이 선물하는 내 몸의 변화, 일홈생식. 20년 동안 한인섭외와 함께 해온 종합 마케팅 회사 TJ 마케팅, 신문, TV, 라디오의 광고 디자인 제작과 대행은 물론 텀블러 등 3만여 아이템의 마케팅 판촉물과 캘린더 제작, 각종 인쇄물의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각종 행사와 결혼식 피로연, 전통 혼례, 칠순 팔순 잔치, 한국 전통 공연, 클래식과 재즈 연주 등의 이벤트까지 믿고 맡기는 TJ 마케팅 213-820-4487 820-4487.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바대로 이 현대 미술은 구라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도망가야겠다 막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일부 시간에는 계속 다른 얘기로 자꾸 돌리시는 거죠. 네, 그 말씀 하시기 싫으신 거죠? 책임지시기 싫으신 거죠, 지금? 그러나 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현대 미술은 그 개념적인 미술이기 때문에 네. 단어 사용하는 게 힘들어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네. 그 미술에 대한 그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형이사강적인 얘기를 단어를 쓰면은 이해를 못 저는 하세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게 좀 힘들다고 생각했던 건데. 아, 그래서 예, 그러신 근데 거예요? 현대 미술은 네. 우리가 저번에 아마 사실주의 작가에 대해 그룹에 대한 얘기하고 뭐 이랬었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네. 그래서 현대 미술의 시점을 우리가 어디로 보는가? 네. 그 현대 미술에 맞아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들이 누구였는가? 그러면 우리가 현대 미술을 생각하면 추상 미술을 피카소? 아니요. 우리가 현대 미술 얘기하면 현대 미술은 네. 예전에 갖고 있던 그 그림의 그 세계를 다 하나씩 허무는 거예요. 구상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걸 재현하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화폭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한번 내 머릿속에서 걸러서 새로운 그렇죠. 걸 탄생시켜서 거기 화폭에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시기를 현대 미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상으로 갈 때의 그 길목에 썼던 게 입체파거든요. 바로크나 브라크하고 네. 피카소거든요. 네. 근데 피카소도 결국은 추상으로 가지 못했어요. 가지 피카소가요? 못한
그렇죠. 추상 우리 작가가 아니에요. 피카소가 추상의 시초라고 알고 절대로 있었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피카소 작품 보면 항상 구상적인 인물도 있죠. 피규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 물론 그 보는 관점이 코가 옆으로 있고 네, 모르는 게 있지만 네. 그 약간 인물이 있어요. 저는 구성 쪽으로 가깝게 봤었거든요. 예, 구성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걸 추상을 하고 얘기할 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니에요? 구성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추상이거든요. 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예, 그래서 칸딘스키가 네네네. 자기 작품을 옆으로 삐딱하게 놔둔 거예요, 집에다. 네. 근데 집에 들어보니까 옆에 삐딱하게 놔뒀는데 그거 괜찮아, 구성적으로.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한 발견하면서 거군요. 이제 그 칸딘스키가 추상 미술의 이제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제 칸딘스키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그림을 그럼 그리 피카소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입체파죠, 그냥. 그냥 입체파에. 예, 추상으로 가는 어떤 길목의 역할은 했지만 네. 결국 결과적으로 피카소는 추상파 작가는 아니에요. 칸딘스키가 칸딘스키가 이제 추상의 추상의 아버지라고 아버지다. 그러죠. 확실히 짚고 말레비친과 짚어주시네요. 이런 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칸딘스키가 이제 추상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말레비치보다는 좀 앞섰으니까 서로 네. 비슷한 시기일 거 말레비치하고 비슷한 시기인데. 그러면 피카소는 현대 미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현대 미술이죠. 현대 미술이지만 예, 추상으로는 장르별로 보면은 추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칸딘스키부터가 이제 추상파의 그렇죠. 현대 미술에 예. 속하는 그렇죠. 거고. 이제 말레비치 같은 경우에는 추상이지만 그 단순한 추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순수 추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어. 네. 나무가 이제 막 좀 가지들이 많잖아요. 네. 가지를 툭툭 쳐 없애.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막 있는데 가지를 툭툭 치고 네. 맨 처음에 가지를 축소하는 접서. 거. 네. 이게 잎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그걸 그려. 근데 나중에 잎도 없애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 하나 사각 기둥만 하나와 있는 거, 기둥만 딱 줄기만. 나온 게 네. 그게 남은 거예요. 그게 추상이죠. 계속 그림을 오브젝을 계속 간략화시킨 거예요. 네. 그게 숭고의 미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말레비치가. 근데 칸딘스키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네. 우리가 음악은 건반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음표가 있잖아요. 음표 보고 건반으로 두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칸딘스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피아노는 캔버스로 생각하고 네. 그 뭐 음표가 뭐냐? 음표를 가면 무슨 뭐로 음표를 선, 면, 점으로 생각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캔버스에다 선과 점과 면으로서 네. 음악적인 그런 감성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시도를 했죠, 칸딘스키가. 네.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감성을 일으키기 위한 그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YGCO하고 이제 그 놀튼 사이먼 가서 칸딘스키 그림 볼 때 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 점선 면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음악적인 어떤 그 음율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추상 미술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니까 정말 점선 면이거든. 네. 그게 음률적이거든. 그래서 이해는 못하지만 저기 들어가서 뛰놀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보더니만 이해가 이제 감이 잡힌다. 피카소는 쉽게 감이 잡혔고 왜냐하면 원고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시각을 보니까 이해가 됐지만 칸딘스키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얘기하니까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칸딘스키가 그런 식의 현대미술의 아버지지만 저는 그 고흐가 준 그 영향을 저는 고흐는 그 색감에 대한 그 자기의 감성 고흐가 어땠어요? 우울증 뭐 네. 정신병적인 굉장히 어떤 우울했죠. 아주 삶 자체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자기의 감정을 색감으로 그 색감이 우리가 고흐 작품 보면 색감이 우리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색감들이에요, 그죠? 어둡죠. 비교적 어둡고 난해하면서도 밝고 하여튼 이상한 네. 컬러들이에요, 그죠? 네. 컬러들인데 그게 고의 그런 컬러풀한 그런 작품들이 네. 그런 컬러풀한 작품들 그 색감으로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표현주의적인 표현주의로 그렇죠.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게 네네네. 표현주의 작가가 대표적인 게 마티스거든요. 네. 그래서 마티스를 우리가 그 색감의 마술사라고 얘기를 해요. 색감의 마술사라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발전돼서 미니멀리즘 그 이전에 이제 그 다다이즘도 있고 뭐 초현실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 미술의 이제 그 정신적인 면을 가장 강조한 사람들은 듀상이죠. 듀상이 1917년에 그 어떤 그 전람회
샘이라는 파운틴이라는 그 변기를 아, 네네. 내놓죠. 네. 내놓죠. 네. 자기 이름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그 컴퍼니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그게 작품이라고 내놨거든요. 네. 기성품을 작품으로 오브젝을 그냥 우리가 흔히 사는 것들을 내놓은 거예요. 네. 내놔서 그걸 작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칸딘스키든 모든 관점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사람이에요. 뒷상이. 예, 그래서 현대 미술은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모든 미술에 대한 그 개념이 그걸 뒤집어놨군요. 그렇죠. 어떤 것들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나타나게 해준 거죠. 아니 그러면은 네. 우리 사장님이 그 현대 미술은 구라라고 하셨던 그 시점은 어디서부터인 건가요? 그러면 그 전체 칸디스키부터 쭉 아니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어떤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뭐 다죠. 왜요? 왜? 다 연관이 되거든요. 네. 다 연관이 그러니까 되는데 구라라고 하는 그 미닝은 의미는 자체는 그러니까 거짓이다라는 의미인가요? 거짓이보다도 네. 우선 그 역사적으로 아니면 들어가면 거품이다? 다다이즘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네. 1차 세계대전이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모든 기계가 되면서 인간이 인간을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이거든요. 네. 1차 대전이. 네. 거기에 많은 그 예술가들이 좌절감을 느껴 허무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다이즘이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 기물을 부시고 뭐 작품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허무주의라고 그러죠. 다다이즘은.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초현실주의로 나와요. 네. 초현실로 이제 허무주의로 나오는데 네. 일종의 다다이즘은 광란이고 네. 초현실주의는 허무주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다가 우리가 추상 표현주의라는 작가 그 장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이 이제 승전국이 됐잖아요. 네. 근데 미술에서는 미국이 나타낼 수 있는 장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뭐 미국 화가 치고 뭐 그렇게 없죠. 역사적인 화가가 그렇죠. 다 드물잖아요. 유럽에서 다 건너온 작가들 그렇죠. 뭐 독일이든 뭐 프랑스든 뭐 이런 작가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추상 표현 작가들이 1945년도에 미국에서 최초로 미국 사람들이 막 메이드 인 USA 장르가 나온 게 바로 추상 표현주의 작품이에요. 대표적인 작가가 폴락. 누구였죠? 아. 조라핑 그리고 뭐 드커닝 뭐 우리가 로스코 아. 이 사람들은 뭐냐면 평면성에다가 그림에 우리가 그런 평면성에다 시각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시각적인 위해서 표현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네. 표현이란 말을 쓰면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하면 꼭 붓으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아니 뭐 붓으로 다 그린 거죠. 붓으로 다 그린 다 거예요? 그때 추상 표현 작품들은 전부 다 캔버스에다가 그린 거죠. 근데 제가 표현이란 추상 표현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표현이란 자체가 네. 뭐냐면은 표현이란 그림에서 표현이란 자체는 색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색감으로서 자기의 그러니까 감정 재해석. 그렇죠. 자기의 네. 감정을 표현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형화 돼 있잖아요. 뭐 그렇죠. 사과는 빨간색,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은 뭐 피치색 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뒤집어 놨다. 아니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빨간색 하면 우리는 좀 금기식 하잖아요. 우리가 글을 사인을 빨간색으로 쓰면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전에 그랬죠. 근데 중국 사람 빨간색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금색 엄청 좋아하듯이 네. 그 나라마다 좋아하는 색깔도 있지만 그렇듯이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감성에 대해서 느끼는 컬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그들이 빨간색이다라고 화폭이 표현한 색깔은 전혀 다른 색이다. 그러니까는 이 각자마다 작가마다 의미인가요? 느끼는 그 컬러에 느끼는 표현력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추상 표현은 뭐냐면 추상 표현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추상 표현 작품들은 예를 들어서 로스코나 윌리엄 드크링이나 뭐 로버 마도웰이나 이런 사람 작품들은 제목을 보면 거의 다가 무제예요. 언타이틀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뭐- 관객들한테 그렇죠. 던져주. 저는 그래서 항상 그림을 얘기할 때 그 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추상 표현주의 작품을 저는 그 약간의 스탠다드로 잡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스탠다드로 잡아서 얘기하는데 추상 표현 작품은 1945년도에서 1960년대 초에 가장 발달한 사조지만 지금도 컨템포러리 지금 동시대에 지금도 추상 표현 작품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점점 더 활발할 거고 네. 추상 표현 작품들은 앞으로 끝까지 갈 작품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설치 미술은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네. 개념 그리고 미술 지난 시간에 네. 설치 미술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 백남준 우리 네. 한국의 대표적인 설치 미술가인 백남준 작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현대 미술은 구라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구라라는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미술사주의 추상 표현 작품의 얘기를 하고 네네. 그런 다음에 그 추상 표현주의 작품을 깨부시기 위해서 나온 사조가 뭐냐면 미니멀리즘이에요. 네. 미니멀리즘은 어떤 평면성의 시각적인 표현을 거부하자는 거죠. 그 회화적인 요소를 거부하고 다른 거 모든 작품을 물성을 이렇게 내놨을 때 느끼는 시각을 네. 본인이 아니라 그걸 보는 관객이 그렇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미니멀리즘은 결국은 뭐 물성이니까 우작 칼라도 모든 게 단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도 네. 계속 단순화돼 버린 거고. 근데 네. 그러면서 공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 설치 미술도 나오면서 설치 미술은 네. 개념 미술이거든요. 네. 그 컨템포러리 1970년대 지나면서 그 개념 미술에 대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현대 미술은 그 뭐라 네오 추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전혀 우리가 이제 여태껏 했던 옛날에는 추상 표현이든 어디는 그 뭐 미니멀리즘이든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생각의 개념에 정형화되어 있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의 작품들은 어떠냐? 설치 미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작가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개념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갤러리를 가서 전시회를 한다고 가보면 작가의 이 그림을 왜 그렸는가를 꼭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작품을 의도를 보면. 맞아요. 그쵸. 저도 예. 우리가 구상적인 거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차폐 뭐 피카소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쭉 어떤 학습의 효과인 것 그쵸. 같아요. 뭐 어떤 게 풍경화든 뭐, 학습되어져 그쵸. 왔기 때문에 프랑스 인상파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도 이건 이런 작품이야라고 그쵸. 알 수가 있지만 인상파가 작품 우리가 보면 그렇죠. 금방 이해하잖아. 네, 근데 근데 요즘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큐레이터 분한테 이 작가 의도가 뭔가요?라고 항상 그렇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가가 요즘은 뭐냐? 요즘 작품들은 뭐냐? 형상은 무지하게 빈곤해요. 그죠? 예를 들어 이완 작가 보면 점 하나 딱 찍었어요. 그죠? 네. 얼마나 빈곤해요. 그럼 정말 저도 좀 근데 난해하더라고요. 얼마예요? 네. 몇백만 불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솔직히. 네. 허탈한 거예요. 네. 점 하나 딱 찍었는데 200만 불.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지? 이 점 하나 들죠. 찍기 위해서 네. 점 하나 찍기 위해서는 나는 맨날 몇 밤을 잠을 못 그랬다고 자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거는 작가의 입장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라라고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개념의 구라라는 거예요. 의미라면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네. 요즘의 미술은 우리가 얘기한 현대 미술이 컨퓨즈되는 현대 미술은 우리가 미술사 쪽의 현대 미술은 이제 인상파 이후에 칸딘스키 그때부터 뭐 현대 미술은 모던 아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은 네. 요즘 세대는 이제 뭐 컨템포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컨템포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의 현대 미술은 그런 개념 미술이 점점 많아요. 작가가 이렇게 나는 이 작품을 이렇게 있는 식으로 그렇죠. 해서 단정을 표현을 했다. 지어버리는 거. 관객들이 예.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내 의도가 이것은 작품이 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자기 것들이 작품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근데 네. 그 요즘에 갖고 있는 그 작품 저는 그래서 작품을 보면 뭐냐면 네. 추상 표현주의 작품이 요즘의 현대 미술의 개념 미술에 대해서 어떤 뭐 캔버스에 그리는 작품들을 비교를 할 경우에는 네. 저는 추상 표현주의 작품들을 스탠다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작품들을 요즘의 개념 미술의 작품들을 평면성의 그린 캔버스에 그린 작품들을 볼 경우에는 네. 작가가 얘기를 해요. 이 작품은 내가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그 만약에 그 자기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 없이 그냥 썼다 그러면 그거는 추상 표현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언타이틀이니까.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뭘 보냐면은 네. 뭘 보시나요? 그 사람이 표현했던 얘기들이 네. 매치가 과연 되나? 매치가 되는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해답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그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난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할 그렇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네.
스페인의 어떤 평론가가 원숭이가 그린 그림을 네. 그 평론가들이 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그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원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림을 봤는데 형상은 정말 단순해요. 네. 근데 그 사람 작가가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철학적인 뭐 별 변증법적 무슨 얘기 다 나와요. 과연 근데 그건 그 얘기가 붙이다 아닌가? 그 네. 얘기가 과연 이 작품에 과연 합당하게 들어간 적용이 띠어린가. 되는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아니 요즘은 있나요? 요즘은 어떠냐면요. 네.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평론가한테 부탁을 해요. 그 평론가들이 돈을 받고 평론을 써줘요. 아 그렇다면 또 얘기가 네, 달라지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작품 그린 사람이 그 평론가한테 나는 이런 개념으로 그림 그렸다 얘기하면 평론가가 거기다 덧붙여서 막 색칠하고 막 붙여주기도 붙여가지고 그냥 어느 때 보면 뭐 너무 추상적인 그 단어들이 너무 들어가니까 도대체 네.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림을 우리가 볼 때는 요즘의 현대 미술은 그래서 네. 난해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난해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난해해요. 저는 그런 걸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현대 미술은 구라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면은 네. 그냥 그 작가들이 어떤 얘기했던 추상적인 표현이나 뭐 어떤 개념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걸 다 듣지는 않아요. 그거를 저는 그 얘기했을 때 그냥 거기서 필요한 센텐스만 딱딱 추려요. 추려서 이 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다.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니까 그거랑 매치가 안 된다. 그럼 너는 좋은 작가 아니다. 좋은 작품은 아니다 제 생각을 하는 근데 거죠.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또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다 그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작품 보는 취향이 다르기 틀리지만 때문에. 공부 왜 했어요? 네. 아 거기에 되는 기준이 되는 어떤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공부를 거군요. 했죠. 그래서 네. 평론가들도 있고 뭐 대학원에서 그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보는 관점은 또 틀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또 같이 따라가면서 상업적으로 변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래서 어느 네. 때는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걸 글 쓰는 걸 제가 좀 많이 자제하는데 옛날에는 뭐 많이 깠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떤 때는 야 네가 뭔데 바티잡아는 네가 뭔데 그림에 대해서 네가 까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죠.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 요 민중미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왜 1970년대 민중미술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민중미술 작품을 그린 작가들이 왜 지금도 민중미술을 그려야 되는가? 이미 민중미술은 한국의 한 역사 페이지로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도 왜 그 작가들이 그림 그렸을 때 민중미술을 떠올리는가? 왜 작가들한테 족쇄를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왜 그 작가들한테 그런 족쇄를 채우는가? 그럼 너는 평론가의 자질이 없다. 지금 시대가 그때 민중미술은 1980년대인데 지금 2019년 아닌가? 그럼 세대가 그 막 흘렀으면 사회적으로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면은 그 사회 변화 일어난 거에 대해서 작가가 또 현실에 참여하는 그 작품을 쓸 때 그건 민중미술이 아니라 다른 작품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왜 민중미술을 그 사람한테 아직도 요구를 하는가? 그럼 너는 잘못된 평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은 정말 공감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자기 어떤 평론가한테 그러니까 저러냐 페이스북에서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구애받지는 않아요. 아마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서 작품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보는 눈이 더 객관적이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페이스북에 제가 보면 이제 메시지로 뭐 어느 작가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네. 박물관장이든 뭐 갤러리 하시는 분이든 어떤 분이 뭐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전 알려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요. 요즘의 흐름은 젠트리피케이션 지금 자본주의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네. 그 극명하잖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어떤 그 차이점. 빈부격차가 그래서 심해졌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의 트렌드예요. 요즘의 트렌드인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그런 작품을 볼 때는 그 갤러리 가면 작가가 난 이런 미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걸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그죠? 네네네. 그런 걸 보면은 편하게 이해를 해요. 그거는 구라라는 얘기가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와는 또 별개로. 근데 저희가 얘기할 때 구라라는 얘기는 작가가 어떤 그 작품을 내놨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자기 필로소피를 내놨을 때 과연 이게
이 작품과 그 사람이 말했던 그 그것이 논리가 합당한 것인가. 합당한가를 내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네. 워낙에 이제 그 예술이란 장르가 네. 사실 뭐 어떤 그 뭐 수학처럼 네. 딱 정답이랑 공식적인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어디까지나 느끼는 사람의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아트 쪽은 뭐 요리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의 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한테는 너무 맛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또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이 그림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 저건 졸작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 저 같은 이제 그림 공부할 때는 네. 평론가나 아니면 그 일반적인 데이터를 저는 많이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공통 분모를 이제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통 분모가 있었기에 이 작가는 괜찮은 작가고 이 작가는 정말 개념 미술에 맞는 그림을 작품을 하는 작가구나.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작가들이 정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요즘의 작품들을 볼 때는 저는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추상 표현 작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무슨 그런 작품 볼 때는 저는 뭐라 그래요? 구도를 보라고 그래요. 색감과 구도를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밸런스가 기본적인 어떤 공식은 대입이 돼 있어야지 된다. 그렇죠. 아무리 추상화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구성과 색감과 이런 거 구도에 대한 그 밸런스를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이 뭐 10만 점 이상 본 사람들은 작품을 딱 보면 구도를나 이런 거 보면 근데 일반인은 이해 못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와우 예를 들어서 저는 근데 추상화에도 어떤 그런 기본적인 구도가 있나요? 예를 들어 이제 그건 탈렌트죠. 풍경화에는 뭐 3분의 1이라든지 뭐 그런 그건 없죠. 비율이 있잖아요. 추상은 현대 미술에서는요. 네. 그런 모든 비율이 다 무너져 버렸죠. 예를 들어 7등신, 8등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도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구도가 다른 구도죠. 그거는. 다른 구도, 비율적인 어떤 그런 구도가 아니라 현대 미술은 그거 예전에 갖고 있는 근대 미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깨부시는 게 현대 미술이에요.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않네요. 그림 보면 네. 작품 보면 얼굴이 막 무지하게 크게 그린 작품도 있고, 그죠? 네. 아니면 반대적으로 어떤 건 또 저게 뭐지? 예. 라고 하는 작품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그 현대 미술은 모든 그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미술이 갖고 있던 모든 공식을 다 하나 깨부시는 게 현대 미술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도가 있다. 근데 구도는 변함이 없죠. 그래요. 어떤 변함이 사람이 없어요? 보는 그 구도가 이렇게 이게 반대 좀 거슬려 이런 느낌이 추상화해서요. 당연하죠. 저는 예를 들어서 로스코 그림을 라크마에 있는 로스코 그림 보면 전 빨려 들어간 느낌 들어요. 거기 내가 빨려 들어간다고 느껴요. 그래요? 거기 그 색감에 저는 그냥 몰입버려서 좀 빨려 들어가요. 제가 작년 가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또 로스코 작품을 또 봤거든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자주 가요. 네. 근데 몰입하다 보면은 그 네. 구도에 대한 개념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즘의 작품들은 저는 그 작가들의 어떤 필로소피를 보지만 그렇죠. 네. 루스코 이 네. 작품들인가요? 보지만은 저는 그 작가들이 자기의 어떤 평론이나 이런 걸 썼던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 작가들이 작품과 매치가 되는가를 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유저리 이제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네. 일반인들도 작품을 많이 보다 보면은 그 정도의 우리가 판별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로스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구글에 이제 들어가서 로스코라고 구글 검색창에 쳐보니까 그릴 수 있죠, 그죠? 권선희 씨도 편히 그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무식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다 그래요. 전체 화폭에 네. 컬러를 해놓은 그 말하자면 이제 페인트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구도의 그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도가 있다라고 하셨고 빨려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같이럼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작품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알려주신다면 이 로스코의 그림만 가지고. 그러니까는 추상 표현은 네. 그 평면성에다가 시각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색감으로서 시각적인 표현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사각형의 어떤 이제 비율을 나눠서 어떤 부분은 빨갛게, 어떤 부분은 노랗게, 혹은 어떤 부분은 까맣게, 뭐 이렇게 그 로스코가 그린 그림들이 대부분 이런 그림들인데. 한번
이번 주에 네. 시간 나시면은 네. 라크마 가셔가지고 네. 로스코 그림 바로 앞에 저 의자가 있어요. 예, 쉬는 의자가 그 있네요. 의자인데 네. 앉아서 그 작품을 한번 보세요. 아, 그럼 이렇게 그러면 빨려 들어가요? 뭔가가 틀릴 거예요. 그 옆에 가 보면 그 조앤 미첼 작품도 있고 추상 표현자 네. 조앤 미첼 작품도 있는데 네. 그 작품은 뭐 판약이 틀려. 조앤 미첼 작품을 봤을 경우에 그때는 그 작품을 보면서도 네. 한번 그 구성이나 이런 거에 구도감을 한번 보세요. 막 휘갈렸어요. 휘갈려서 막 그렸어요. 근데 네. 과연 내가 멀리서 봤을 때 저 그림이 내 눈에 거슬리는가 안 거슬리는가, 전체적인 구도가 어떤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작가들, 대가들의 작품들은 네. 틀려요. 우리가 단원기몽도에 대한 그 공부를 할 때 모든 그 뭐 오주석 씨나 돌아가신 오주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단원의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구도를 매치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정말 대가의 작품은 구도가 완벽해요. 그릴 때 비대칭이고 뭐 이상하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밸런스가 정말 완벽해요. 그게 정말 훌륭한 작가예요. 그냥 화폭의 비율만 좀 디바이드해서 그렇죠. 컬러만 다르게 해놓은 거가 가서 번뜩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드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빠져든다고 하시니까 빠져들어요. 저는 가보고 싶네요. 빠져들어요. 네, 한번 보세요.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싶네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모마도 제가 비행기 타고 갔었어요. 네. 록소 작품이 보고 싶어서 갔는데 네. 거기 가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비행기 값에다가 호텔비에다가 네. 그 작품을 보려고 네. 너무 좋아서 보려고 간. 왜냐하면 라크마에 있는 거는 그 뭐 다른 작품을 보고 싶어서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미술은 구라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현대미술을 난해하다고만 생각하니까 네. 구라라고 하면 난해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편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편하게 현대미술을 편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개념미술이니까 작가가 얘기한 거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네. 그 그림에 대해서 매치가 다 되는가 내 나름대로 판단. 결국은 요즘의 미술은 작가가 자기의 어떤 그 뜻을 전달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림을 보시는 관객들한테 다 떠맡기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피카소 작품 보든 아니면 요즘 그 작품 봤을 때 네. 느끼는 각자의 관람객들이 다 보는 느낌은 다 틀려요. 네. 그래서 현대미술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죠. 네. 그게 시작이 이제 미니멀리즘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오늘 예. 우리 대빈이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 현대인 미술사로 갈수록 우리 관객들의 몫이 좀 커진다라는 점점 커지죠. 네, 예. 생각이 들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해야 되겠다라는 돼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광고 잠깐 듣고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신제품 다이어트 U를 소개합니다. 다이어트 U는 지방세포를 녹여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몸속 구석구석을 건강하게 청소해주는 100% 천연 한방 제품입니다. 확실한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가 놀랍게 깨끗해집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젠 당신 겁니다. 다이어트 U 213-381-8228.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치매 예방에서 치료까지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치매환 5종 세트. 뇌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드립니다. 치매 잡는 두뇌 영양제 치매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세요. 치매환.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2시간 할까요? 그럴까요? 24시간 할까요? 좋죠. 네. 예. 오늘 또 주옥 같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로스코의 작품을 보면서 제가 퍼뜩 떠오른 노래가 있어서 이 성미경의 물안개라는 노래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지금까지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